달달한 10분 전략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해 달달한 10분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힘이 없지만 위원님께서 힘나는 전략 세워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장 달달한 공략 포인트 짚어보시죠. 자, 달달한 포인트 또 긴축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바쁘다 바빠. 최근에 좀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던 연준이었는데 너무 이 지표들이 너무나 양호합니다. 뭐 CPI부터 PC까지 특히 최근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개인들의 소비가 얼마나 크냐에 시장이 좀 관심도가 높았던 게 사실인데 이 PC 지수까지 너무 좋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시장이 둔감해지려다가도 다시 한번 조금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가는 게 낫겠죠. 네, 뉴욕 지수 상황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 연준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하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도 모자라서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자, 작년 연말 쇼핑 시즌에도 무너졌던 개인 소비는 1.8%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 중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물가 지표와 또 눈치 없는 소비 심리로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그 터미널 금리가 5.5%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의 기대가 일단은 꺾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하면서 시장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했던 우리나라 시장은 다행히도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태이고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등과 같은 이러한 업종과 관계없이 지수 관련 대형주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지수만 떠받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내 테마 동향 좀 살펴보시면요. 자, 오늘 우리나라 테마 동향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죠. 셀바스 헬스케어 그 차트를 보면 또 가나? 또 가네? 라고 정말 감탄을 할 정도의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3연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단기 과열은 3일이죠. 하지만 높은 상승률로 인해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면 3일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장의 강력한 상승에 힘입어서 라운피플, 그리고 딥노이드, 모비데이즈와 같은 이러한 AI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 배달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로보티즈를 대장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TPC 글로벌과 그 뒤를 또 로보스타, 이러한 윌세 아이텍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세아그룹 보고 가야 되겠죠. 세아그룹은 일론 머스크의 스파이스X와 납품 계약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면 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가 HLB로 피인수되면서 반도체 기업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한 TSMC, 이러한 종목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LNF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자면요. 자, 이번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로 잔인한 3월이 예고가 되고 있죠. 또한 3월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상패 시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는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50선까지 조정을 좀 열어두시고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처럼 지금 3월 달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많이 궁금해지는 시기인데요. 일단 오늘장 오후에 어떤 섹터 공략하면 좋을지 달달한 공략 섹터 열어보시죠. 자, 오늘의 공략 섹터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한데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살아나 주면서 코스닥은 탄력 있게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SK 시그넷이 유럽에도 수출 성공하고 또 미국에서도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SK그룹과 또 LG그룹의 경쟁이 배터리에서 충전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독일어 컨설팅 회사 플랜드버거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시장의 규모는 올해 550억 달러고요. 약 70조 원에서 2030년에는 3,200달러, 하나로 한 410조 원 정도로 상당히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SK 시그넷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 지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히고 또 유럽 내에서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고 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이러한 5개국을 타깃으로 영업을 하거나 또 파트너 발굴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밝혔습니다. 자,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까지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충전 섹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자,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유럽의회가 탄소 배출 규제 합의권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203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보급이나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번에 정부의 신성장 4.0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한 건 중 하나가 미래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시장 영향으로 아름다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요 주주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그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의 초급속 충전소 유지 보수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잇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또 400조 시장의 대기업이 전기차 충전 경쟁을 본격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시세가 들어온 동사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를 안착한 이후에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는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분히 분할매수 접근한다라면 분명히 큰 수익 줄 수 있을 종목이다.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2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 디스플레이텍이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 5,200원 이렇게 전략 잡아드릴게요. 자,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P위성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을 이기는 양봉이 지금 이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상승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률도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현재 43%고요. AP위성 진단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AP위성은 본 방송을 보시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 만큼 수익 나신 분들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사실 정지 궤도 위성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향후 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익은 줄 때 좀 챙겨가야 되겠지만 차트를 보시면요.
이 2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자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가파른 시세를 주고 있는데 2만 원 이탈 안 하면 재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주셨어요. 이 AP위성이랑 같은 섹터에 좀 묶여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AP위성이 우주항공주 대장이라면 인텔리안테크는 충분히 부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P위성처럼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올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만큼 차분히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IG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 종목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한데 최근에 급등세가 너무 가파랐어서 단기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37% 정도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ITIG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ITIG 같은 경우에는 금융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ITIG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다가 가파른 시세를 준 종목이고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음봉 그려내고 있지만 사실 이럴 때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라인을 드리자면 1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에 접근하셔서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시세가 시작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여전히 시세 분출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전략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내일 오전 장중에 이제 오후까지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된 잔인한 3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작년 11월부터 대형 지수주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중소형 테마주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방송을 좀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현 시장도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함께 수익 내는 시장 만나보려고 하니까요. 내일 다 함께 오셔가지고 수익 잔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우리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개장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